반월상 연골파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은 수술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거 수술하면은 잘 낫느냐? 그랬더니 수술을 했을 때 좋아지는 분도 있고 안 좋아지는 분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좋아지지 않더냐 라고 물어봤는데, 안녕하세요, AB한의 원장 오창원 한의사입니다. 무릎 아픈 환자분들 중에 반월상 연골파열 진단을 이미 받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 나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원장님께 대신 물어본 그 내용들과 제가 치료해본 경험 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그 수술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정리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은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무릎의 반월상 연골 모습을 보면서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무릎의 구조를 쭉 슬개골이랑 그 주변 근육 인대들을 다 제거를 해 볼게요. 이렇게 다 제거하고 나면 위에 대퇴골까지 빼고 나면 여기 보이는 이게 바로 반월상 연골이에요. 무릎 관절 양쪽 안쪽 바깥쪽으로 뒤쪽부터 앞쪽까지 이렇게 C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반달 모양의 그런 연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골은 되게 탱글탱글하고 탄력이 좋아요. 뼈에 붙어 있는 이 부분, 이런 연골들과 좀 구조가 다릅니다. 위쪽 허벅지 그 대퇴골과 밑에 있는 경골이 이렇게 만나는데, 그 면이 대퇴골의 그 동그란 면, 그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할 때 원활하게 움직이는 모양에 맞춰 가지고 이게 반달 모양이면서 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쐐기 모양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반월상 연골이 중요한 이유가 이 생김새 덕분에 무릎의 충격을 분산하기 때문입니다. 대퇴골처럼 둥근 모양의 무거운 쇠구슬을 떨어뜨려 볼 거예요. 평평한 곳에 떨어지면 충격이 큽니다. 반대로 반월상 연골처럼 푹신하고 둥근 곳에 떨어뜨리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충격이 분산됩니다. 이게 무릎의 반월상 연골이 중요한 이유예요. 근데 이 반월상 연골은 바깥쪽 약 3분의 1 이 지점까지는 혈관과 신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위에 손상이 되면은 통증을 느끼고 회복을 위해서 그 붓거나 열나는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상 정도를 보고 수술 여부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원장들이. 수술 방법은 이제 떨어져 나온 그 유리체, 연골이 떨어져 나온 돌아다니는 녀석들을 제거하거나 덜렁덜렁한 거를 다듬어서 움직일 때 걸림이 없도록 하거나, 혹은 파열이 너무 크면은 그 부위를 이렇게 봉합을 해요. 그래서 봉합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다시 결합되도록, 더 찢어지지 않도록, 파열되지 않도록 그런 수술을 하는 게 반월상 연골 이제 봉합술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원인을 보는 거예요. 어떤 원인? 자, 파열 때문에만 아플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파열되도록, 그러니까 외상인 경우 빼고, 운동하다 다친 경우 빼고, 이제 내가 그게 약해지도록 만들어진 어떤 그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월상 연골에 있는 혈관들로 통해서 충분한 영양 공급과 피로물질 해결하는 뭔가 이런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작은 충격에도 다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분들이 봉합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이 잘 되지 않고 계속 염증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논문을 보면은 중년 이후 45세 그 전후 해가지고 앞쪽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치료 결과, 치료율이 좀 달라진다.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는 만성염증, 염증 자체로 회복할 힘 자체가 떨어졌을 때 오는 상황들. 그래서 이럴 때 현실적으로는 원인을 다양하게 보고 둘 다 치료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술을 권유받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술 전에 잠깐이라도 먼저 염증 치료, 만성염증 한약 치료하고 중간에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재활치료, 여기까지 과정을 쭉 연결해 가는 게 필요하다. 어떤 분들 내가 45세 넘어갔다, 그 다음에 이미 다른 고혈압이라든가 이걸 일찍 먹기 시작했다, 혹은 무릎만 그렇게 아팠던 게 아니고 허리라든가 발바닥, 뭐 저리다,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수술뿐만 아니라 만성염증 치료 함께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치료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미 연세가 이제 60 넘어간 분, 이분들은 그 교수님들이 수술을 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반월상 연골 파열은 보이지만 수술을 권유하지 않고, 왜냐면 통계적으로 그분들도 아는 거죠. 이분들은 수술해도 별로 효과가 없더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65세 넘어가면, 만 65세 넘고 70 가까워 가면은 그냥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로 이 환자분이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그냥 인공관절 하는 거를 추천드리려고 그렇게 길게 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소리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47세 여성분인데 아픈 지는 이제 1년이 넘어가는 과정에 오셨고, 근데 이분이 수술은 권유 받았는데 수술을 좀 무서워서, 그리고 치료하고 나면 쉬어야 되는 과정도 있고 재활 과정까지 이제 좀 길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셔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한약으로 했는데 그렇게 좋아지면 목소리도 좀 이따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수술을 보내드리는 경우까지 이제 다양합니다. 이때 제가 무조건 정형외과에 가서 수술 받으세요라고 보내드리는 첫 번째 기준은 무릎 자체가 굽히고 펴고가 잘 안 되는 경우예요. 목발을 짚고 오신 분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반월상 연골이 파열돼 가지고 그게 관절 움직이는데 걸려 가지고 제한이 되거나 이런 건 이제 물리적으로 수술로 제거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반월상 연골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합니다. 특히 너무 젊은 나이, 30에 다쳤다 그러면 그분들은 수술하는 게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 반월상 연골을 그냥 제거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뼈에 붙어 있는 이제 유리 연골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그 반월상 연골 자체가 그 받아들이는 충격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술도 함께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쭈그려 앉기, 양반다리 하는 거, 이런 걸 꼭 피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탄력이 있는 구조긴 한데 반월상 연골에 많은 압박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해야 돼요. 결국 건강해야 이 반월상 연골도 잘 유지가 돼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바깥쪽 3분의 1 힘을 많이 받는 그쪽에 혈관과 신경들이 많이 분포돼 가지고 그게 이 연골이 최대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 아니면 너무 무리된 동작,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그런 거는 좀 피하는 게 좋고, 뭐 다른 퇴행성 관절염하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내가 몸을 이렇게 하는 과정은 그 치료에 도움되는 과정 혹은 그런 파열을 방지하는 방법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주변, 일단 잘 순환되도록 관절 주변이나 허벅지 대퇴 근육들 자주 때려주는 거, 타타타 방법들, 때리면 낫는다, 그것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야 돼요. 고관절과 무릎 관절은 하나 뼈를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전에도 무릎이 아프면은 골반부터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영상도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스트레칭들을 하시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아프기 전부터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똑같이 치료할 때도 그 방법 유지해서 그 부담이 관절에 덜 갈 수 있도록, 연골이 덜 가도록 그런 방법 하시고, 그리고 염증 치료를 해도 정말 답이 안 나온다면 그땐 꼭 수술하시고, 염증 치료하고 나서 수술하면은 되게 수술 결과 후유증 없이 잘 되는 게 훨씬 더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 방법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게 앞으로 이 관절 수술할 때 만성염증 치료는 함께 가는 중요한 이유고, 특히 그분들에게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널리 퍼지면 좋겠다, 항상 평소에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수술밖에 답이 없다.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나의 경험과 아니면 내 주변의 그 경험들만 하지 말고, 저도 10,000명 이상 치료 그 환자분들, 관절 환자들 본 거잖아요. 그리고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 정형외과 원장들, 너무 이쪽 저쪽 한쪽 이야기만 무조건 맞다거나 아니면 나의 경험으로만 그렇게 단정 짓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저는 그래요. 내 아들이 사춘기 때 좀 삐딱하게 탈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만 보는 거는, 그럼 친구 안 사귀면 되나요? 아니, 좋은 친구만 사귀면 되나? 그건 아닌 거잖아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 공부만 강요하는 뭐 그런 이제 분위기라든가, 혹은 나와 내 배우자, 그 둘 사이에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원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을 최대한 건강하게 원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끌어가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접근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월상 연골 파열 수술 권유 받았는데 이제 치료하면서 좀 더 좋아진 그분의, 지금도 치료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물려갈 테고요. 그리고 영상 끝에 고관절도 함께 풀어주면 좋은 거, 그거 연결해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시고 꾸준히 실천하시고 수술 뒤에도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연골 찢어졌다고 시술하자고 그랬었는데. 무릎 아픔이 좀 많이 없어졌고요. 부었을 때만 그냥 열감 느껴지는 정도고요. 처음에는 약 먹기 전에는 계단으로 내리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픔은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좋은 다른 사람도 도움 받으면서